우리가 기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기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날씨가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상태, 즉 하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은 주로 하루 단위의 날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일은 비가 올 건지 기온이 높을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것은 기후라기보다는 날씨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기후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기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이고 종합적인 상태이다. 즉, 기후는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평균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이 있다던가 이 지역은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던가 같은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단위의 날씨보다는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평균적인, 그리고 장기간의 상태인 기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기후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는 기후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후를 구성하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봤더니 기온, 즉 기온이 높고 낮음을 통해서 우리는 덥거나 춥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가에 대한 강수 혹은 바람, 습도 이 네 가지 등으로 우리는 기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후 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 요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온, 강수, 바람, 습도 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야기해요. 잠시 후에 몇 가지 기후 요인을 또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기후 요인은 지역 간의 기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후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위도부터 해류까지 5개의 기후 요인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후 요인이 실제로 어떠한 지역 간의 기후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도 같은 경우는 고위도로 갈수록 여러분이 이 위도에 대해 좀 파악하고 있나요? 상대적으로 이 지구가 있을 때 가운데를 지나는 이 위선을 우리는 적도선이라고 부르죠. 숫자도 0도를 씁니다. 반대로 이제 극지방에는 90도씩을 차지하는 북극과 남극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위도라고 하면은 이 위도의 숫자 값이 높은 극지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위도라고 하면은 위도 값의 숫자가 작은 0도에 가까운 적도 근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위도 어디죠? 바로 극지방 북극과 남극과 같은 우리 지구의 양 끝 지방 고위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극지방 춥죠. 그래서 기온이 굉장히 극지방일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스케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놓고 보아도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위쪽, 북쪽으로 갈수록 고위도에 해당하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 비해서 극지방에 가까운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은 추운 지역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위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일사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다음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양의 지금 태양 에너지가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위도에서도 2개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고 있고요. 극지방에서도 2개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고 있는데 그 도달한 지구에서의 그 면적을 비교했을 때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극과 같은 극지방, 즉 고위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열이 퍼지기 때문에 열이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어떤 기후 요인이 또 우리 기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는 기온의 연교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으로 수륙 분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교차는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연교차가 수륙 분포, 물과 대륙, 즉 육지와 바다의 분포에 따라서 이러한 연교차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도가 만약에 동일한다, 같은 위도에 위치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륙, 땅속 깊숙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까운 해안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해안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본 게 지금 그림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이 연교차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상대적으로 내륙, 지금 단순화시켰을 때 이런 모습의 한반도 지형이라고 보면은 이 안쪽에 있을수록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상대적으로 해안과 붙어있는 바깥쪽에서는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한번 그래프 읽어볼까요? 동위도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같은 일직선 상에 위치한다고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내륙 지역 같은 경우 연교차 값을 지금 찾아보면은 28도와 30도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연교차는 대략 29도 정도 될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해와 가까이 있는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 연교차가 지금 24도보다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3도 정도의 연교차를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또 동해안만 보면 섭섭하니까 반대쪽 서해안 지역 같은 위도상에 보더라도 아까 내륙에서 봤던 29도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28도보다 낮은 값 대략 27도 정도의 연교차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내륙일수록 연교차가 크고요. 상대적으로 해안과 붙어있는 바닷과 가까이 있는 지역일수록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기온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은 수륙 분포와 관련해서 수륙 분포 뭐였냐면은 물, 즉 바다와 대륙, 땅의 분포에 따라 이 지역이 바닷가냐 아니면 내륙에 있냐 이것에 따라 연교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 연교차가 크면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 덥겠죠. 우리가 생활하기에 좋은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륙보다
땅의 영향이 큰 내륙보다는 바다의 영향이 큰 해안일수록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이 지형은 다양한 지형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형 간단하게 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산의 그 방향, 즉 산이 바람을 맞는 쪽이냐 아니면 바람을 흘려 보내는 쪽이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친대요. 마찬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은 바람의 이동 방향이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산이 그 가운데 위치하면은 그 산을 기준으로 바람을 맞는 쪽 사면 산의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바람을 맞은 다음 넘어가서 흘려 보내는 방향의 산 사면이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디에 더 많은 강수량을 뿌리게 되냐 보면은 산에서 바람이 맞는 방향에 해당하는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바람을 맞은 다음 올라타고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가는 사면의 방향, 즉 여러분 봤을 때 왼쪽 사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해요. 따라서 비가 적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팬 현상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형의 영향에서는 산의 그 방향에 따라 바람을 맞는 쪽과 바람을 흘려 보내는 쪽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볼 때 바람을 맞는 쪽, 바람이 불어와서 산에 부딪히는 산의 방향을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그 반대쪽 사면이 있어 바람이 흘러 내려가는 방향의 사면을 우리는 비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사면을 비교했을 때 바람을 받는 쪽 사면인 바람 바지 사면이 흘려보내는 그늘 사면보다 강수량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 아까 그림 통해서도 확인해 봤죠. 다음 네 번째, 해발고도. 우리는 이걸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특히 등산하는 경우 생각해 보면 좋은데 해발고도는 땅의 높이죠. 해수면을 기준에서부터 그 산의 높이를 미터 단위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이번에는 기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게, 산 올라갔더니, 정상 갔더니 너무 더웠어요. 그건 아마 기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느라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기 때문에 땀이 났던 걸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온을 측정해 보면은 저지대에 비해 고지대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하는데 힘을 들이지 않고 저지대에서부터 천천히 고지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갔다면은 주변에서부터의 공기가 점차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해류와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흐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바닷물의 흐름에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과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부르고요. 차가운 바닷물을 한류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난류와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는 주변의 기온도 해류의 온도와 덩달아 같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바닷물의 온도와 함께 같이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류,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 기온이 상대적으로 서늘한, 즉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 것이냐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후 요인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 이 5가지 모두는 결국에 이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이에요. 네, 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기후 요소엔 뭐가 있었냐면은 기온, 강수, 바람, 습도 등이 있었는데 각각 기온과 강수와 이 바람의 지역별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이 기후 요인이었습니다. 위도 같은 경우는 기후 요소 중에 기온에 영향을 미쳤고요. 수륙 분포도 마찬가지 기온에 영향을 미쳤죠. 특히 더불어서 기온의 연교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는 기후 요소 중에 하나인 강수량에, 해발 고도 같은 경우는 기온, 해류는 이 기온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이 기후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도는 다시 처음부터 정리할게요. 위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은 낮아졌고, 수륙 분포는 상대적으로 내륙이 해안보다 연교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받는 쪽과 바람을 흘려보내는 쪽이 있는데 바람을 받는 바람바지 사면이 강수량이 많았고요. 해발 고도는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류는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니 당연히 한류, 차가운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도는 북반구에 위치하면서 그렇게 적도와 가까이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북극에 있지도 않은 중위도에 위치한다. 따라서 너무 저위도였으면 더웠을 거고 너무 고위도였으면 추웠을 텐데 적당히 가운데 위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냉대 및 온대, 우리가 거주에 유리한 기후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에 비해 연교차가 일단 적고 볼게요. 크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위도에 해당하는 중위도 때의 영국의 런던과 우리나라 한반도의 이제 서울의 기후 그래프를 비교하면은 지금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기온의 모습인데요. 1월 달부터 7월 달을 지나서 마지막 12월 달까지 점으로 그 기온이 매달 평균 기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 같은 경우는 가장 추웠을 때, 가장 더웠을 때의 차이, 즉 연교차가 지금 보니까 한 15도, 20도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1월달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이 대략 마이너스 영하로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름철 최고 기온은 대략 8월 달에 나타나는데 25도가량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연교차가 즉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의 차이가 25도 이상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런던도 해안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나라도 바다를 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둘 다 수륙 분포상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인데 왜 우리나라만 연교차가 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해안가 연교차가 작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지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도, 이 지금 런던과 서울이 위치한 위도, 중위도대에는 어떤 방향의 바람이 부냐? 바로 서쪽에서부터 1년 내내 큰 흐름이 발생하는 편서풍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런던 같은 경우는 서쪽의 영향을 받고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서쪽의 영향을 받는데 그 서쪽에 뭐가 있는지는 런던과 우리나라 서울이 다르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서쪽에 바다,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대서양에서부터 머금은 해양의 기운이 런던으로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반면에 우리는 대륙의 기후적 특성이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륙의 영향이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해안이긴 하지만 대륙의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 그 영향이 대륙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해양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아까 본 것처럼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위도대의 다른 서쪽 지역에 비해 연교차가 크죠. 왜냐하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대륙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빠르게 달구어지고요. 빠르게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 즉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계절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요. 따라서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날씨, 기후 특성도 굉장히 덥고 습한 모습이 나타나죠. 반대로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절의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네, 이 그림을 이제 보면은 겨울철에는 아까 비슷하게 대륙에서부터 바람이 부네요. 또한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륙의 건조한 기운과 북쪽의 차가운 기운을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몰고 오면서 한랭 건조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남쪽에 뜨거운 열기와 바다에서부터의 습한 기운을 몰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름철에 덥고 습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기온도 높고요. 막대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는 강수량도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겨울철 특성을 보면은 지금 기온이 낮고요. 춥겠죠. 상대적으로 막대 그래프 강수량도 적어서 건조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후 특징 세 가지 위도가 상대적으로 중위도,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 대륙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떠올렸을 때 대륙의 영향을 받더라. 따라서 연교차가 큰 모습이 나타나더라 라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에 따라, 즉 여름과 겨울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면은 그 해당하는 계절의 기후 특성이 드러나게 돼요. 여름에는 남쪽에서부터 뜨겁고 바다에서부터 오는 수분한 바람이 불었죠. 고온다습한
습한 바람이 불었고요. 겨울에는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바람, 그 다음에 대륙에서부터의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한랭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기온 특징까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평균 기온 분포를 보면은 연평균 기온은 남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기온이 낮아지고요. 해안에서 이제 내륙 방향으로 갈수록 대체로 기온이 맞습니다. 기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추운 거죠. 북쪽으로 갈수록 춥고요.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춥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연평균 기온의 지역 차이는 동서 차이보다 남북 차이가 더 어떨까요? 네, 크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무슨 말이 있냐? 이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수력 분포도 물론 있지만 위도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뜻하는 문장입니다. 뭐 대륙의 영향을 받고 해안의 바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지역 차이보다, 즉 내륙이냐 해안이냐의 그런 차이보다 남북 방향의 차이, 즉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기온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 특징을 이제 1월달 평균 기온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영상, 제주 같은 경우는 1월 평균 기온이 영상 6도로 나타나는 모습 볼 수 있는 반면에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지금 굉장히 낮은 모습, 마이너스 16도 미만으로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다라는 모습을 본 거고요. 이번에는 해안과 이제 내륙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동위도 상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홍천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홍천 같은 경우 마이너스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하 5도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해안가에 해당하는 지금 강릉 혹은 강릉의 그 밑 지역을 보면은 거의 요 선이 0도 선이기 때문에 0도와 2도 사이의 값을 보이니까 1도, 영상 1도쯤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해안에 해당했던 동해안,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1월 평균 기온이 1도이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그 1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면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1월 평균 기온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기온과 관련해서 1월과 이제 8월을 이제 분리해서 한번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월 평균 기온은 수력 분포 영향으로 해안 지역이 비슷한 위도의 내륙 지역에 비해, 이거 아까 살펴본 내용이네요. 수력 분포로 인해서 결국에 해안 지역이 내륙에 비해서, 이번엔 거꾸로 해안이 내륙에 비해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 아까 봤죠? 여기 1월달 평균 기온 그래프였는데요. 해안일수록 1월 평균 기온이 내륙에 해당하는 홍천, 대관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 기온이 마찬가지 높게 나타나요. 자, 앞에서는 내륙과 해안을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같은 해안에서도 서해안과 이 동해안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동쪽이 더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도에 해당하는 등온선이 서쪽에서는 뭐 지금 요 수원, 인천 밑에서 평택 밑에 쪽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 원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즉, 더 북쪽까지 등온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해당 지역이 더 따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엔 마이너스 4도선의 등온선을 보면은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해주 근처 방향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동해안 같은 경우 훨씬 더 올라가서 더 북쪽까지 등온선이 올라갔다. 이 말은 다시 따뜻하다. 동쪽이 더 따뜻한 지역이 됐다. 이 말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해양의 영향이 또 크게 작용합니다. 즉, 서쪽에 비해 동쪽의 바다의 수심이 깊고 상대적으로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쪽보다는 더욱더 겨울철에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8월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8월은 여름이죠. 즉, 여름은 겨울에 비해, 즉 1월에 비해 기온의 지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더울 때는 뭐 거의 다 덥다란 뜻이죠. 따라서 지역 차가, 차자가 아니네요. 지역 차가 1월 겨울에 비해 기온 차이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맞죠?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갈수록 서늘하죠. 아무리 이제 여름이지만 북쪽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건 맞죠. 또 남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높고, 맞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는 주변에 비해 기온이 낮다라는데요. 각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8월 평균 기온을 표현한 자료인데요. 당연히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남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모습 볼 수 있고요. 특히나도 여기 내륙 지역, 대구를 포함해서 영남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철의 기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태백산맥이 지나고 있죠. 강원도 산간 지역은 여름철에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을 앞에 봤던 거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여름과 겨울의 지역 차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겨울에는 1월 달에는 도에서 마이너스 16도까지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20도씨 이상 나타났죠. 반대로 이제 여름철에는 26도에서 17도,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10도 정도로 확실히 이제 겨울이 여름에 비해 지역 간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국지적 기온 분포의 사례로 기온 역전 현상과 열섬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